당신 또 안경 어디에 놨어? 김정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결혼 48년 차 70세가 된 그녀는 요즘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박노인 74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어제도 찾았고 그저께도 찾았어요. 도대체 안경을 몇 개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소파 쿠션 사이 탁자 및 신문 더미 속. 결국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안경을 찾아냈다. 왜 화장실에 안경을 놔두고 오세요? 내가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의 표정은 진심으로 당황스러워 보였다. 정수는 안경을 건네주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주에는 현금 20만 원이 사라졌다. 부엌 서랍에 넣어뒀던 돈이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이다. 여보, 내 돈 못 봤어요? 20만 원 있었는데. 돈? 무슨 돈? 난 모르는데. 분명히 여기 넣어뒀단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나이 들면 기억도 가물가물하잖아. 정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자신도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정수는 눈을 의심했다. 냉장고 야채 칸에 TV 리모컨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왜 그래?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 있어요. 남편은 냉장고를 들여다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이 넣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난 리모컨 만진 적도 없는데. 정수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정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고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놓고는 기억을 못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혹시 치매 아닐까요? 치매? 그 단어가 정순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아빠 나이가 74세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이 그렇대요. 물건 잃어버리고 방금 한 일 기억 못하고. 그럴 리가. 하지만 정순도 불안했다. 며칠째 관찰해보니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10분 후. 오늘이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수요일이라고. 또 10분 후.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정수는 답답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스쳤다. 그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동네 친구들 만나러. 또요? 어제도 나갔잖아요. 노인네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어. 나 좀 나갔다 올게. 남편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보내줬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정수는 현관에서 남편을 맞으며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술 냄새였다. 그것도 꽤 진한. 술 마셨어요? 친구들이랑 한잔했지. 치매 걱정된다며 술은 왜 마셔요? 아이고, 그것도 잔소리야. 술 한 잔도 못 마셔. 남편은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남편의 구두를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남편의 양말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정수는 코를 킁킁거렸다. 분명 향수 냄새였다. 꽃향기 같은 여자들이 쓸 법한 향수. 남편은 평생 향수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양말에서 왜 향수 냄새가 나는 걸까? 정수는 씻고 있는 남편의 옷가지를 슬쩍 확인했다. 셔츠 깃에도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상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치매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며칠이 더 지났다. 남편의 건망증은 계속됐다. 돈이 또 사라졌다. 이번엔 10만 원. 그리고 정순이 아끼던 금귀걸이가 없어졌다. 여보, 내 금귀걸이 못 봤어요? 금귀걸이? 무슨 귀걸이? 결혼 25주년 때 당신이 사준 거요. 아,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뒀을 텐데. 정수는 온 집을 뒤졌지만 귀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정말 치매가 맞는 걸까? 그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빨래를 개다가 남편의 바지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영수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손글씨였다. 은숙 오후 3시 다방. 정순의 손이 멈췄다. 은숙? 그게 누구지? 그리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 작은 메모장이었다. 펼쳐보니 이름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박은숙 10만 원. 김상자 5만 원. 이영자 8만 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여자 이름들. 그리고 돈? 손이 떨렸다. 메모장을 넘기니 더 많은 내역이 나왔다. 날짜와 장소까지 적혀 있었다. 4월 3일 은숙 다방 10만 원. 4월 7일 상자 커피숍 5만 원. 4월 10일 영자식당 8만 원.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치매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아니, 여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정수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꼼꼼하게 적힌 글씨를 보니 이건 치매 환자가 쓴 게 아니었다.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치매인 척 연기를 한 거야?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다녀오셨어요? 저녁 차릴게요. 응, 고맙소.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정수는 부엌에서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난도 함께 이겨낸 남편. 그런데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저녁 식사 내내 정수는 말이 없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밥을 먹었다. 오늘 반찬 맛있네. 그래요. 당신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메모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록을 봤다. 은숙 내일 오후 3시 다방. 내일. 정수는 결심했다. 내일 그 다방에 가보기로. 48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진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정수는 메모장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왔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만약 진짜 바람이라면.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다. 정수는 시계를 힐끔 쳐다봤다. 오후 3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해시태그 치매인 줄 알았던 남편의 비밀 -2장. 해시태그 메모와 다방.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김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평소 쓰지 않던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큰 선글라스를 꼈다. 검은색 점퍼까지 걸치니 낯선 사람 같았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정수는 가방에 휴대폰을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시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정수는 현관문을 닫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 있으면 당신도 나가겠지.
메모장에 적힌 장소는 역 앞 골목에 있는 추억의 다방이었다. 정수는 그곳으로 향했다. 다방은 생각보다 낡고 조용했다. 간판도 빛이 바랜 채로 달려 있었고 문은 반쯤 가려진 커튼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정수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시계를 확인했다. 2시 50분. 10분 남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몰래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2시 55분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다. 남편이었다.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5분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다방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인사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구 쪽 구석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다방 안은 어두웠다. 빨간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고 오래된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안쪽 커튼이 처진 자리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숙 씨 오랜만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긋나긋하고 묘하게 젊은 목소리였다. 어머 사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바쁘신 줄 알았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받아들고 슬쩍 고개를 돌려 커튼 틈새를 살폈다.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남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 금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죠 뭐. 사장님은요? 나도 비슷하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다. 그나저나 이거 받으세요. 남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어머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여자가 상자를 열자 작은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이게 진짜예요. 금반지잖아요. 정순의 눈이 커졌다. 금반지? 예쁘죠? 오래된 거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어머 오래된 거라니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안 쓰는 거였으니까. 여자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다. 정수는 그 반지를 똑똑히 봤다. 그건 자신의 금반지였다. 결혼 25주년 때 남편이 사준 정순이 가장 아끼던 그 반지였다. 며칠 전 없어졌다고 온 집을 뒤졌던 바로 그 반지.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커피잔을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괜찮으세요? 주인이 다가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다시 커튼 쪽을 쳐다봤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근데 사모님은 모르시죠? 당연하죠. 알면 큰일 나지. 요즘 치매 걸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의심도 안 해요. 남편의 말에 여자가 웃었다. 에이, 치매인 척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하시네. 그게 제일 편해요. 물건 잃어버렸다. 기억 안 난다 하면 다들 믿거든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치매인 척? 일부러? 그래도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괜찮아요. 우리 마누라는 순진해서 의심도 못해요. 순진하다고?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48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지금 자신을 순진하다고 의심도 못한다고 비웃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번 달 얼마 드릴까요? 여자가 물었다. 남편이 지갑을 꺼냈다. 이거면 되겠어요? 어머 이게 얼마예요? 10만 원.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드려요.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살아요. 10만 원. 메모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금액.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커튼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었다. 남편과 여자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여자의 손에 끼워진 금반지. 남편이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혔다. 정수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정해. 아직 끝이 아니야. 정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커피값을 내고 조용히 다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정수는 골목 끝에서 다방 입구를 지켜봤다. 30분쯤 후 남편이 나왔다. 혼자였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지금 친구들이랑 경로당에서 놀고 있어. 저녁 전에 들어갈게.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48년.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가난을 함께 이겨낸 48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수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봤다. 남편과 은수, 금반지, 돈봉투, 그리고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 우리 마누라는 순진해서 의심도 못해요.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순진하다고? 의심도 못한다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소. 어서 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정수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 친구들 만났더니 기분이 좋네. 그래요. 잘 됐네요. 식사 중에도 정수는 평온했다.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밥을 먹었다. 오늘 반찬 맛있어. 많이 드세요. 밤이 되고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새 노트였다. 첫 페이지에 정수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박노인 바람 피우기 기록. 그 아래 날짜와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4월 18일 마이너스 추억의 다방에서 박은숙과 만남. 금반지 선물. 10만원 지급. 치매인 척 연기 중. 정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씩 프린트했다. 그리고 노트에 붙였다. 증거는 이제 시작이었다. 정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바보는 나였지. 정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정순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정수는 시간을 기록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얼마를 쓰는지. 일주일 후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 메모장에 적혀있던 김상자였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2주 후에는 이영자를 만났다.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모두 남편이 돈을 주고 있었다. 5만원, 8만원, 10만원. 정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녹음도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노트는 어느새 빼곡히 채워졌다. 증거 사진만 30장이 넘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조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이모야. 시간 있니?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잠깐 좀 만날 수 있을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럼요. 내일 뵐까요? 응. 그래줘. 다음 날 민수가 정순의 집에 왔다. 정수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노트, 사진, 녹음 파일. 민수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혀를 찼다. 이모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민수야, 이모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복수하려고. 제대로. 민수가 물었다. 어떻게요? 정수는 천천히 말했다. 일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할 거야.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이거 다 증거네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가볼 거야. 정순의 눈빛이 결연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모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민수는 정순이 건넨 노트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물었다. 일단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을 게시판은 어때요? 제가 통장 일을 하니까 게시물 올리는 건 문제 없어요. 그래, 그것부터 시작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다. 그런데 이모 이것만으로 끝낼 건 아니죠?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 한 번에 끝낼 거야. 제대로. 무슨 뜻이에요? 다음 달이 우리 결혼 50주년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응. 그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수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진실을 모두 밝힐 거야. 48년 동안 나를 속인 대가를 똑똑히 보여줄 거야. 민수는 정순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70세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알겠어요,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며칠 후 마을회관 게시판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다. 경추. 박노인 씨의 황혼 로맨스. 은숙 씨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 아래에는 선명한 사진 2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다방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남편과 은숙의 모습. 그리고 남편이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사진 옆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48년 동안 치매 걸릴 일 없이 잘만 챙기시더니 이런 건 더 잘 챙기시네요. 마을 여러분, 우리 남편의 새로운 사랑을 축하해 주세요. 아침 일찍 운동을 나온 동네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모였다. 어머 저게 뭐야? 박노인 아냐? 저 사람? 맞네. 김정순 씨 남편이잖아. 세상에 바람을 피웠어?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슈퍼에서도 미용실에서도 경로당에서도 박노인 이야기뿐이었다. 박노인 바람났다며? 응, 게시판에 사진까지 붙어 있던데. 에이,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없어. 치매 걸렸다고 하던데. 치매는 무슨. 다 연기였대. 바람 피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래. 뭐? 진짜? 오전 11시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경로당으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두들 남편을 쳐다보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왜들 그러십니까? 최 씨 노인이 냉랭하게 말했다. 박노인 요즘 바쁘지 않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랑 놀 시간이 있어? 무슨 말씀을? 모르세? 마을회관 게시판 좀 보고 오시오.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게시판 앞에 서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남편은 재빨리 포스터를 뜯어내려 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민수야. 이거 누가 붙인 거야? 마을 공지사항인데요. 왜요? 이건 공지가 아니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사진이 증거인데요. 민수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거실에서 정순을 발견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요? 정순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짓이요? 게시판에.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정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사진을. 우리 사진을 붙이다니. 아, 그거요? 사실을 알린 것뿐인데요. 사실? 그건 오해야. 은숙 씨는 그냥 뭐요? 당신 금반지 받은 그냥 친구요. 매달 돈 받는 그냥 친구. 남편의 입이 딱 벌어졌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한 달 넘겨. 정수는 노트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누구를 어디서 얼마나 줬는지. 남편은 노트를 펼쳤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까지 붙어 있었다. 이걸 언제? 당신이 치매 연기하는 동안 저도 연기했어요. 순진한 바보 아내 연기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48년 동안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요. 나도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정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 할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 정수는 달력을 가리켰다. 5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파티 준비해야죠. 남편의 얼굴에 잠깐 희망이 떠올랐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거요? 글쎄요. 파티에 오면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파티를 열 거요? 당연하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할 거예요. 50주년인데 크게 해야죠.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마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에 가면 주인이 쌀쌀맞게 대했고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눈을 피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신앙도 잘 되는 법인데. 목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파티 준비를 했다. 초대장을 만들고 마을회관을 예약하고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준비했다. 영상. 민수가 도와서 만든 15분짜리 영상이었다. 남편의 모든 외도 장면, 거짓말하는 음성, 돈 건네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이모 이거 정말 틀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하이라이트야. 사람들이 놀랄 텐데. 놀라야지. 그래야 제대로 본 때를 보여주는 거지. 5월 10일 정수는 남편에게 말했다. 50주년 파티 잊지 말아요. 당신 꼭 와야 해요. 나도. 가야 하오? 당연하죠. 주인공인데. 남편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아내가 용서해 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5월 14일 밤 정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내일은 우리 결혼 50주년. 그리고 내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날. 48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일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정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내일은 화창한 날씨일 것 같았다. 좋아. 복수하기 딱 좋은 날이네. 정수는 미소 지으며 새로 산 원피스를 꺼냈다. 연보라색 원피스였다. 48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색이었다. 내일은 이걸 입어야지. 새 시작을 위해. 옆방에서는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다. 정수는 원피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당신도 내일 잠 못 이루겠지. 아주 확실하게.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푹 잤다. 복수는 내일 완성될 것이었다. 5월 15일 결혼 50주년 기념일. 마을회관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교회 교인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오늘 주인공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정수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고 화장도 옅게 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당당해 보였다. 어머 정순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반면 남편 박노인은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한 달 전 게시판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다. 박노인 축하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축하한다는 말 속에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김정순, 박노인 두 분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남편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푸짐했다.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다. 어머, 음식 맛있네요. 정순 씨가 직접 다 준비하셨대요. 50주년인데 이렇게 크게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무대를 주목했다. 오늘 주인공이신 김정순 여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보, 무슨 영상이요? 정수는 남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보시면 알아요. 회관 앞쪽 대형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우리 남편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순이 남편의 손목을 꽉 잡았다. 앉아 계세요. 끝까지 보셔야죠. 영상이 시작되었다. 첫 장면은 다방이었다. 남편이 은숙과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다. 은숙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 사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회관 안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저게 정말 박노인이야? 맞아. 틀림없어.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남편이 금반지 상자를 꺼내는 장면. 은숙이 기뻐하며 반지를 끼는 장면. 자막이 떴다. 이 금반지는 48년 전 제 결혼 25주년 때 남편이 저에게 사준 유일한 귀금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세상에 마누라 반지를 딴 여자한테. 너무하네. 다음 장면에서는 남편이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남편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요즘 치매 걸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의심도 안 해요. 에이, 치매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우리 마누라는 순진해서 의심도 못해요.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뭐야, 치매인 척 연기를 한 거야? 아내를 그렇게 속였다고? 저런 파렴치한.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남편이 김상자를 만나는 장면, 이영자를 만나는 장면. 모두 돈을 건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장 사진이 크게 클로즈업 되었다. 박은숙 10만 원. 김상자 5만 원. 이영자 8만 원. 총 계산 금액도 자막으로 떴다. 6개월 동안 총 350만 원. 모두 집안 생활비에서 빼돌린 돈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정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대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또렷했다. 50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난을 이겨냈고 두 아이를 키웠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저는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죠.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제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치매인 척 연기하면서까지 딴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돈으로, 제 물건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 했죠. 사람들이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처음엔 너무 분했습니다. 울고 싶었고 소리 지르고 싶었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떠나야 하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48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건 저인데 왜 제가 창피를 당해야 하죠? 회관이 숙연해졌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로요.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이혼 서류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혼? 네, 이혼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정수는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다. 48년 동안 속인 죄값은 이혼으로도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한테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일어나 정순에게 다가갔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생각은 이미 다 했어요. 한 달 넘겨. 정수는 남편을 밀쳐냈다. 그리고 우리 집, 통장, 모든 재산은 이미 제 명의로 바꿨어요. 당신이 빼돌린 350만 원은 위자료로 청구할 겁니다. 회관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성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다. 잘했어요, 정순 씨. 그래야죠. 멋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당당하게 회관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에는 5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정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파티 잘 끝났어요? 응. 아주 잘 끝났어. 아빠는요? 아빠는 이제 남이야. 엄마 혼자 살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짜예요? 응.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70년 동안 남들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잘하셨어요, 엄마. 제가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혼자 시내에 나가서 영화라도 볼 생각이었다. 48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다. 오늘이 첫날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중얼거렸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바보는 나였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버스가 왔다. 정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마을회관이 보였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오고 있었다. 남편의 모습도 보였다. 홀로 회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는 과거였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5월의 바람이 버스 창문 사이로 시원하게 불어왔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었다. 늦게 배운 복수는 달콤하네. 하지만 더 달콤한 건 새로 시작하는 내 인생이야. 정수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새로 산 것이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김정순의 새로운 시작 -2024년 5월 15일. 그리고 그 아래 하고 싶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1. 영화 보기. 2. 수채화 배우기. 3. 친구들과 여행 가기. 4. 예쁜 옷 사입기. 5. 나를 위해 살기. 버스는 햇살 속으로 달려갔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